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12월 14일 수요일이죠. 오후 5시 48분이고 비트코인 2320만원대 30만원대를 왔다갔다 하면서 어제 CPI가 좋게 나오면서 상당히 위로 슈팅을 쳐줬고, 해외 차트로 정확하게 이제 18K 18,000달러를 딱 찍고 지금도 그 추세가 아직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뭐 둘 중 하나인데, 이 구간에서 좀 점차적으로 이제는 살짝 이제 높여가면서 고점 돌파를 한 번 더 시도를 해줄 것이냐, 위로 한번 쭉 짜줄 것이냐, 아니면은 이대로 나스닥처럼, 나스닥은 빠졌죠. 나스닥은 이때 CPI 발표하고 나서 위로 쭉 올라갔다가 올라간 걸 지금 다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차트를 그리는 경우에는 이제 내려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별로 나스닥은 조금 이제 그렇게 희망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이 FOMC 금리 인상이 이제 오늘 밤에 남아있고, 오늘 밤에 이제 50bp, 오늘 새벽 4시에 이제 또 연준 금리 인상이 있는데 50bp 인상이 유력한데, 결과적으로 CPI도 좋게 나오고 FOMC 금리도 이제 50bp면은 계속해서 70, 50 올리다가 이제 50을 올린다. 이거는 좀 좋은 신호가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시장의 반응은 굉장히 좀 미지근하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이번에는 이제 나스닥은 올려친 거를 거의 다 뺀 이런 윗꼬리 형태의 캔들이 그려졌기 때문에 이 윗꼬리를 먹으러 가도 여기 저항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식으로 빠지는 그림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테슬라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봉을 보시면 지금 이제 지하, 여기 이제 맨 바닥, 여기가 이제 바닥이라 생각한 지점을 지금 뚫고 지금 내려가고 있거든요. 혼자 지금 역주행 빨간불 켜고 있고, 다른 이제 기업들 다 파란불 켰는데, 웬만한 기업들 테슬라 혼자 마이너스 4%를 찍으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테슬라의 주가가 빠지는 이유로는 어쨌거나 이 지금 현재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를 지금 둘러싸고 너무나 많은 비용을 또 지출을 했고, 트위터 인수를 했는데 뭐 막상 뭐 별게 없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중국에서의 수요 감소에 대한 리스크까지 겹쳐지면서 조금 이제 테슬라의 주가가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특히나 이제 나스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실적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이 코로나 이후부터 돈을 쭉 풀어오면서 경기 부양을 하면서 돈잔치를 벌였던 이런 시즌과 돈을 빨아들인 이런 시즌에 딱 비교를 해봤을 때, 이런 구간에서는 사실 기업들의 실적이 이런 구간에서 나왔던 실적을 뛰어넘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나스닥 기업들도 전년도, 그러니까 22년도겠죠. 올해 22년도의 실적을 23년도에 쫓아갈 수 있느냐, 좀 힘들어 보인다라는 거죠. 막상 이제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제조업 기반의 IT 회사들도 소비 심리가 개선이 되지가 않고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으면 기업 실적이 22년도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좀 나오면서, 아무래도 나스닥들은 이제 회사들, 기업들의 어떤 이제 주식들, 그 집합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이 좋아야 되고, 영업이익이 빵빵 터져줘야 되고, 전년도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와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나스닥의 상황은 상당히 좀 힘이 붙여 보인다. 아무리 지표가 좋게 나오고 CPI가 좋게 나오고 FOMC에서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끝낸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라고 해도, 여전히 직전에 이런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의 상승률을 미치지 못하는, 지금 이제 각도 자체도 조금 옆으로 빼는 분위기, 빼는 각도고, 이 구간에서 좀 시간을 오래 끌게 되는 좀 박스권, 이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을 나스닥도 좀 보여주지 않겠냐. 그 다음에 내년도 한 봄 지나서 금리 동결 시즌 들어가고 이제 금리를 인하한 만에 그런 얘기가 나와야지만이 한번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스닥은 좀 실망스러운 모습, 올려놓은 걸 다 뺐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이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 비트코인은 잘 버티고 있죠. 굉장히 잘 버티고 있습니다. 어제 지표 발표하기 전부터 막 위로 쏘더니, 여기서부터 이제 뜬금없이 여기서 갑자기 이제 위로 쏘더니, 여기서 이제 지표 발표하면서 이제 18K를 찍은 거죠. 그래서 1파, 2파로 쏘고, 지금은 약간 이제 옆으로 빼고는 있는데 빠지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여전히 여기 이제 저점 찍고 살살살살 올라가다가 지금도 한번 양봉으로 이제 들어왔고, 자, 결과적으로 이런 분위기 속의 흐름을 지켜나간다라고 한다면은 이전에 CPI가 나왔을 때 여기서도 꼬리 돌파가 나왔죠. 여기 1차 장대 양봉을 그 다음에 돌파를 하고 주춤주춤 하다가 한 번 더 찍어 누르면서 돌파하면서, 이때 고점 찍은 라인이
18199까지 찍어줬어요. 18.2K 정도까지 찍어주고 여기서부터 쭉 이제 숏으로 빠진 거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도 이런 식의 캔들을 보여주게 되면은 FOMC 기점으로 오늘 새벽 4시기 때문에 이때를 기점으로 위로 한번 쏘다가 고점 뚫고 18K 뚫고 여기 18.2까지도 뚫을 수 있겠죠. 지금 같은 추세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제 출발 지점이 여기서는 이런 바닥에서부터 밀어 올린 거고 여기서는 이제 바닥이 상당히 지금 높이 올라온 시점에서 밀어 올린다라고 했을 때 18.5K까지도 찍어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방 더 위로 짜주고 그 다음에 빠지는 이런 식으로 좀 빠지는 그 다음에 이제 숏으로 조금 빠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지 않겠냐.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어쨌든 CPI도 좋게 나오고 FOMC도 좋게 나올 걸로 예상을 하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좋은 뉴스들이 호재 소멸 호재가 이제 다 선반영이 돼서 차트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왔다라고 봤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재료가 소멸될 수가 있다. 재료 소멸, 호재 소멸은 악재로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밑으로 빠지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방 올려 쳐주고 여기서 롱 싸그리 모은 다음에 롱을 죽이는 이런 숏 무빙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어제 영상에서도 자 이런 식으로 위로 이제 쭉쭉 쏘아주면서 18K 정도까지 터치를 해줄 수 있다. 여기서 그런 관점으로 말씀드렸고 주요 투자 기관들이 7.2%를 예상한다. 근데 7.1이 나왔죠. 자 그래서 이제 위로 상방으로 쭉 빔이 쏴주면서 예측대로 올라갔고 중요한 건 지금이겠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도 지금 쉽사리 일단 빠지고 있지 않은 모습을 봤을 때 조금 더 상방으로 가려는 그런 의지가 아직까지는 좀 느껴지기 때문에 한 번 더 올려치고 한 번 더 올려치게 되는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이제 숏으로 봤을 때 상당히 크게 이제 숏 수익을 볼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 올 수도 있겠다. 자 요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보를 다 드렸죠. 7.2% 주요 기관들 예측치도 다 카톡방에서 말씀을 드렸고 CPI 전부터도 계속적으로 좀 롱 관점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CPI 전에도 이미 롱으로 이제 60% 잡고 이렇게 수익 인증까지 올려주셨었고 이런 식으로 37% 36% 이렇게 또 수익 인증을 올려주셨고 자 그 다음에 CPI 전에도 정확히 어젯밤 10시 28분이죠 CPI 2분 전에 롱을 드렸어요. 어차피 지표는 이제 좋게 나올 걸로 그 전에 이제 차트 무빙이나 여러가지 방송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지표는 이제 좋게 나올 걸로 예측을 했고 어차피 롱을 들어간다 해도 손절을 잡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청산이 난다든지 하방 빔을 제대로 두드려 맞는다든지 이런 리스크는 없죠. 손절을 타이트하게 걸어놓게 되면은 위로 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이런 주요한 지표 발표가 있는 날엔 또 수익이 크게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발표 2분 전 10시 28분에 롱을 잡아드렸고 요때죠 요때 롱을 잡아드린 겁니다. 지표 발표가 좋게 나면서 위로 빵 솟구쳤죠. 그래서 바로 익절을 하고 요런 식으로 롱 132% 수익까지 이런 식으로 인증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 꼭대기에서는 또 숏을 잡아볼만 하죠. 숏은 또 어차피 이제 여기 손절 잡고 숏 들어가면 되니까 여기서도 숏 잡아드렸어요. 10시 30분에 숏 잡아서 또 이런 식으로 빠지는 구간에서 또 숏 수익을 먹었죠. 자 그래서 숏으로도 이렇게 10% 정도 수익을 챙겼다. 자 그래서 완벽하게 좀 CPI 대응을 좀 잡아드렸다 타점을 제대로 잡아드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287%짜리 인증도 올라왔고 어제 이제 롱 관점으로 좀 길게 들고 가셨던 분들은 수익이 상당히 잘 찍혔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차트는 꺾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런 좀 확실한 수익 맥점 타점 차트 분석 받아보실 분들은 바로 저희 영상 하단에 카톡방 주소 있으니까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100% 무료로 저희가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금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놓고 봤을 때는 이 단기 박스 안에서 놀고 있고 사실 이거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지금 같은 시간대보다는 좀 더 시간이 가야 되죠. 9시나 10시 아니면은 FOMC가 시작되는 새벽 시간대까지 가줘야 어떤 큰 움직임이 좀 나올 수가 있고 아마 그 전까지는 올라간다라고 해도 약간 이제 꺾이고 다시 내려왔다가 결국엔 이 박스 안에서 움직이는 이 가격대 그러니까 상단으로는 17,800달러 그 다음에 이제 하단 박스는 17,700달러 정도의 얇은 박스가 되겠죠. 이 박스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런 식으로 내리면은 한번 이제 롱을 접근했을 때 지금 계속적으로 좀 지지를 받고 여기서도 지지받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여기 저항 맞고 이제 좀 떨어지다가 이런 식으로 박스를 어느 정도 움직이다가 박스를 깨는 움직임이 아마도 상방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FOMC 결과가 좋게 나왔을 때 그리고 이제 내린다 해도 이런 식으로 크게 힘을
를 준 경우에는 한번 꼬시고 내리죠. 한번 꼬시면서 위로 돌파하는 척 했다가 내려박는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18K 그리고 18K를 18,000달러를 정확하게 그냥 찍어줬다라는 것도 굉장히 조금 찝찝하기 때문에 뒷자리로는 좀 붙여주는 18,000 뭐 230 뭐 요정도 라인까지 한번 쳐주고 빠지는 이런 그림도 나올 수가 있겠다.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위로 쭉 이제 올려주는 그림이 나왔을 때 여기가 이제 18.4K 정도가 나오죠. 18,400달러 정도에서는 아마도 요때 형태와 같은 윗골이 달리면서 밑으로 좀 빠지게 되는 요런 그림이 나오고, 채널 하단부까지 지금 채널 하단부 계속 터치하고 있죠. 그래서 채널 하단부까지도 빠지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요런 움직임을 조금 이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매매를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사실 조금 많이 오른 구간이라서 롱을 타기도 좀 애매하죠. 롱을 타기도 좀 무섭긴 하다.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롱보다는 아마 이제 숏으로 또 사람들이 몰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숏을 모아놓게 되면은 숏을 또 한번 터트리고 내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숏 스퀴징성 상방 한번 주고 밑으로 빼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추경 롱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오면 이제 숏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비트가 힘차게 위로 올려줬는데 비해서 알트들은 그렇게 눈에 띄는 움직임이 여전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엑시 정도 올라가는 척 했다가 지금 또 빠지는 움직임이고, 그래도 비트가 이 정도로 올라줬으면 알트들은 뭐 따라가는 신용이라도 좀 해줘야 되는데 상당히 좀 힘이 약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더리움 해외 차트 기준으로 딱 봤을 때는 이 방향을 틀기 시작한 그 초입권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 구간에서처럼 고를 판 다음에 고를 메워주는 상승 움직임, 고를 파고 고를 어느 정도 메워주는 상승 움직임이 좀 더 나올 수 있고, 1600달러까지도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지만은 비트에 비해서 알트들의 힘이 조금 많이 딸리는 그런 모습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지금 뭐 머스크도 최고 부자 자리를 이제 내줬다. 테슬라 가격이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세계 최고 부자 순위를 이제 세계 최대 명품 패션 브랜드 루이비통 그룹의 이제 버나드 아놀트가 세계 최고 부자가 됐다, 밀렸다라는 거죠. 이런 뉴스와 함께 지금 바이낸스 쪽에서도 미국 검찰 쪽에 조사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낸스 CEO 창펑 자우드 직원들에게 향후 수개월간 좀 힘들 시간이 될 수가 있다. 그렇지만 뭐 극복을 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고, 바이낸스의 재정 상태는 건강하며 크립토 윈터에도 살아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오늘 8시 30분에 AMA죠. 트위터에서 Ask Me Anything이라는 또 이제 라디오 방송 요거 진행하는데, 뭐 아마도 주요 쟁점은 바이낸스에 대한 어떤 좀 악성 루머들이라든지 검찰 조사 내용에 따른 뭐 그런 질문들을 받을 것이고, 대규모 출금 사건이 있었는데 뭐 그게 별거 아니라고는 하지만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창펑자우는 그래도 대중이나 이용자들과 소통을 좀 그래도 원활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업계의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거래소다 보니까 사방에 적들이 많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상승, 물론 시원한 상승이었지만 나스닥은 이런 식으로 윗꼬리를 달고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했다라는 점, 요게 좀 굉장히 좀 찝찝한 부분이고, 좀 어느 정도로 쭉쭉 강하게 위쪽으로 쳐주기 위해서는 사실 나스닥의 움직임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올린 걸 다 빼고 장악형 음봉으로 이렇게 빼버린 모습을 봤을 때 약간 이제 나스닥도 좀 힘이 빠지는 이런 식으로 좀 흘러내리는 모습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봤을 때 비트도 나스닥을 따라서 좀 힘이 빠지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은근히 잘 버티고 있는데 요 당시와 같은 모습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도 위로 올려놓고 잘 버티다가 고점 돌파까지 해놓고 1파 2파를 잡아 뺀 이런 캔들의 형태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도 올려놓고 잘 버티다가 위로 가는 척 했다가 1파 2파 내려박는 이런 그림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은 비트코인이 여기서 저점 찍은 이후에 큰 하락 없이 나름의 큰 하락 없이 잘 상승 기조를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특히나 이 구간에서 CPI 플러스 FOMC 이런 쌍호재가 겹으로 터지면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장대 양봉 나와주고 있어요. 나와줬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면 이제 무제한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냐, 이런 거는 조금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 파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눌리는 이런 그림이 조금 나오지 않겠냐. 어느 정도 이제 꼭지점이 한 이번
이번 주 정도에 나오고 다음 주 다다음 주 정도는 좀 이제 내려가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 만약에 나스닥이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리면서 밑으로 잡아 뺄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나스닥 반등이 너무 약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스닥이 여기서 한 번 더 저점 갱신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림, 지금 추세대로 뭐 가는 그림이니까 이런 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 찍는 그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나스닥이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면은 그야말로 비트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 나스닥이 저런 식으로 저점 갱신하게 되면 비트도 이런 식으로 잡아 빼면서 모두가 우려하는 12,000달러라든지 14,000달러, 여기서 이제 찐바닥을 확인하게 되는 그런 그림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구간으로 좀 접어드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어느 정도 위로 올려치게 되면은 이제 숏을 탔을 때 좀 먹을 구간이 상당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요런 좀 맥점들을 최대한 잡아서 어차피 선물 마진을 한 이유가 뭐 롱 배팅도 가능하지만 또 숏 배팅도 가능하기 때문에, 숏 자리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걸 굳이 마다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최대한 이제 위든 아래든 먹을 수 있는 지점에서는 먹으면서 단기 수익을 챙기면서 가는 게 맞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CPI FOMC 격포제가 시장의 상승 동력이 된 건 맞고, 비트도 이번에 크게 뒤통수 치는 일 없이 위로 잘 올려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한 방에서 한 방, 두 방 정도 더 위로 올리게 되면은, 그 여력이, 힘이, 상승 동력이 다 빠질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좀 내려갈 수도 있다. 그런 입장에서 좀 차트를 보시고 안전하게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목 상태가 안 좋은데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면서 빠르게 좀 회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좀 더 좋은 소식들 모아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